다음은 5단원입니다. 5단원에 있는 모델을 한번 열어볼게요. 5단원에 케이스 스터디에 리퀴드 콜드 플레이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리드 두 개는 투명도 원래대로 이제 불투명하게 좀 변경을 해줄게요. 그래야지 좀 선택하기가 편해요. 자, 요게 뭐냐면은 여기 안쪽으로 냉매가 흐를 거예요. 냉매가 흐르고 이 위에는 뭔가 이제 뜨거운 애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공기로 감싸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공기와 액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액체와 공기가 만날 일은 없어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상이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상 해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3상이죠. 고체까지 들어가니까. 단 조건은 공기와 액체가 만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뜨거운 게 올라가 있고 냉매로 식히는데 과연 이 플레이트의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질까? 그리고 이 냉매에 나오는 온도는 몇 도로 올라갈까? 이런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다 여셨나요? 네, 그러면은 마법사부터 눌러보시죠. 마법사. 프로젝트 이름 편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온도를 섭씨로 바꿔줄게요. 요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열 교환이 있죠? 그러면은 전도를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주변에 있는 공기는 그냥 공기가 감싸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만 흐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를 평가를 해줘야지 온도가 고여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력 보시면은 이쪽에 화살표가 있죠.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Z 성분을 0으로 바꿔주시고 Y 성분에 마이너스 9.81을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기부터 다시 보여드릴까요? 마법사 하신 다음에 그래서 온도만 도시로 다시 바꿔주시고 유체 흐름 체크되어 있으니까 전도 체크해 주시고 중력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Z를 여기 마이너스 Y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해석 유형은 외부 그대로 놔둔 상태로 다음 클릭해 주세요. 됐으니까 기본 기체는 공기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기체 공기 더블 클릭 이렇게 기본 유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실제 기체의 냉매 R134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얘는 기본 유체가 아니죠. 그래서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고체는 메탈에 있는 알루미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침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아까는 Z 방향으로 뭔가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뒤쪽으로 되게 컸는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기본 영역이 위로 길어요. 왜 위로 길까요? 이번에는 중력이 아래로 되죠. 그래서 공기층이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위로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크기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것도 좀 큰가 봐요. 빠른 해석을 위해서. 자, 계산 영역에서 우클릭 정의 편집 들어오신 다음에 X는 0.5,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0.25, Y는 0.25,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0.1, Z는 0.5,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0.2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셨나요? 확인 눌러서 이렇게 쭉 좁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은 기본 기체가 공기입니다. 현재 공기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냉매가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냉매가 흐를 거야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체 하위 영역을 입력을 해볼게요. 유체 하위 영역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유체 하위 영역 삽입 눌러주시고 여기는 이 배관이죠. 이 배관을 따라서 흐를 거기 때문에 배관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입구 출구도 배관 안쪽이죠. 그래서 여기 안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쪽에 냉매 체크해 주시고 공기 체크 풀어 주시고 그리고 온도를 마이너스 10도 5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은 냉매로 채워진 거고요 이미. 그리고 마이너스 5도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입구 조건은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냉매 길을 만들어 줬고요. 자, 경계 조건에서 우클릭, 경계 조건 삽입, 그리고 여기 입구 쪽 입구 클릭해 주시고요. 질량에 0.001kg/s 인정을 해주시고 자, 여기 연력각 파라미터 한번 열어볼까요? 연력각 파라미터 딱 여시면은 원래 우리 기본 조건이 외부 조건이었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0.5로 되어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0.5짜리 냉매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 조건이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도인지 마이너스 5도인지 확인하시고 꼭 마이너스 5도인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깨알 같지만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출구! 여기다 출구 입력을 해줄게요. 경계 조건에서 우클릭, 경계 조건 삽입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압력 계구부 선택을 해주세요. 그냥 환경 압력으로 하시고요. 여기 출구 부분 안쪽 클릭해줄게요. 나머지 건드릴 거 없이 그냥 이 상태로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출구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발열체가 원래 얹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열체 조건을 소스로 넣을 건데 이번엔 공면 열원으로 넣겠습니다. 공면 열원, 요거 도구에서 플로우 시뮬레이션 삽입에 공면 열원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쪽 위쪽 면 선택해 주시고 200W 입력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꼴이라고 있어요. 꼴. 요거 한번 밑으로 꺽쇠 내려볼까요? 그리고 고체 평균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발열량이 입력된과 동시에 여기에 온도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꼴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조건을 입력을 할 때 그 조건이 결과로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꼴을 바로 같이 연동해서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서 우클릭해서 공면꼴 삽입으로 클릭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입력할 때부터 딱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이 상태에서 실행해주세요. 실행 누르시면은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뭐 나오지도 않죠. 볼 필요도 없어요. 역시 가서 해석 PC는 노트북이 아니라 꼭 PC로 구매를 하세요. 너무 느려요, 노트북. 전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실제로 이거를 노트북 해석용으로 쓰시면은 길어야 2년입니다. 수명이. CPU를 너무 과하게 쓰기 때문에 수명 자체가 너무 짧아져요. 되도록이면 PC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해석이 끝났네요. 자,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보고서 할 때 이런 거 이제 스크린샷 이렇게 찍잖아요. 찍는데 이런 거 좀 거슬리죠. 얘가 뭐냐면은 원점입니다. 원점. 모델링의 원점인데 원점 좌표계에 표시된다고 표시를 해주는데 되게 거슬려요. 솔직히. 그럴 때는 여기 프로젝트에 가시면은 좌표계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얘 없어져요. 그럼 뭔가 보고서 할 때도 모델링 뭐 깔끔하게 딱 나오겠죠? 이거 되게 저도 잘 모르다가 쓰면서 배우는 기능입니다. 요것도 없앨 수 있어요. 요 검은색 테두리. 여기 계산 영역에 가셔서 숨기기 하시면은 그 검은색 테두리도 없앨 수 있습니다. 계산 영역 테두리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외기 해석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계산 영역은 그대로 보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해석을 어디까지 했는지 나중에 나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이시는 게 좋고요. 솔직히 원점은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요 반복, 요것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다.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는 우클릭을 하면은 숨기기도 가능해요. 반복도 없애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석 다 끝나셨나요? 한번 결과를 쭉 훑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단면 플롯부터. 단면 플롯 삽입 눌러주시고, 자, 여기 프론트가 아니라 탑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요쪽으로 이렇게 봐줄게요. 요 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위아래로 움직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가운데 점 정도 딱 잡아놓고 온도 유체만 볼게요. 온도 유체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지저분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메시가 좀 잘못 만들어져서 이상해진 겁니다. 이런 거 무시하시고 안쪽만 보시면은 여기는 이게 영하 마이너스 5도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죠. 위에 있는 200W짜리한테 얘가 열을 받는 겁니다. 위에 있는 200W 일단 이렇게 해서 보면은 프로브를 눌러서 한번 볼게요. 프로브로 여기 보시면은 85도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해석을 하다가 마이너스 5도로 설정을 했죠. 근데 마이너스 6도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더 낮은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다 높으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7도 이런 경우가 나온다. 그럼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메시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런 거에 메시를 지금은 저희가 기본 메시로 예제니까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 해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소 5단계 정도로는 놓고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정도만 놓으면은 진짜 얇은 펜도 웬만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문제도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엄청 작은 파트가 한두 개씩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틀 수가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메쉬를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온도가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메쉬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4.6도 정도에서 이제 8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주변의 공기도 온도가 높죠. 근데 여기는 20도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찍어가면서 내가 위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했으면은 요거 숨기기 할게요. 숨기기. 프로브도 모든 프로브 표시 요거 체크 풀어주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곡면 플롯에서 우클릭하시고 곡면 플롯 삽입하신 다음에 이제 열원이 들어가는 쪽 요 위에 한번 온도를 볼게요. 요번에는 온도 고체. 그리고 최소 최대 조절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최소 최대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확인 눌러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가 입구죠. 여기가 출구고 입구다 보니까 온도 낮은 애랑 당연히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온도 103도까지 올라갔는데 최소 온도는 그래도 92도입니다. 8에도 92도예요. 자, 요게 해석의 함정인데 만약에 요거 안 보고 요거만 보시면 어때요? 여기는 매우 차갑구나, 여기는 매우 뜨겁구나로 그냥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여기가 103도, 여기가 92도예요. 끼케야 10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요게 이제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보통 보고서 받는 사람들이 우리 팀장님들이시던 이사님들이던 요거까지 봐주시면 참 고마운데 요거 잘 안 보시거든요. 요거만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보고서 내면 그래요, 다들. 이거만 보더니 아이고 안전하네요. 아니요, 잘 보세요. 불안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걸 꼭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다 이제 프로브 같은 거 하나 콕콕 찍어가지고 온도 표시해주면은 온도가 이도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죠. 그게 보고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끄고요. 숨기기 또 할게요. 그럼 대충 온도가 어쨌든 뭐 잘 설계가 됐네, 어쨌든 줄어드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유동궤적에서 유동궤적 삽입을 눌러주시고 입구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구로 바꿔주시고 그냥 온도로 바꿔볼게요. 그냥 온도로. 그리고 얘도 최소 최대. 자, 그래서 입구 선택하시고 동쪽 궤도의 9, 색상 기준은 온도, 최소 최대 크기 해서 요 플롯만의 최소 최대 오른쪽 거 뚝뚝 두 개 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온도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을 해서 온도가 쭉쭉쭉쭉 들어가더니 이쪽 부분에서 이제 온도가 바뀌고 이쪽에서 점점 높아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유동 궤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열 교환을 하고 있구나 라고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단면 자른 걸로도 볼 수는 있었죠. 단면 자른 걸로 볼 수 있었는데 요런 걸로 보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앞에만 보시는데 지금 이제 아까 그 단면 잘랐던 거 그 단면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요 질량 분율 냉매라는 걸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냉매가 있는 데를 찾아줘 라는 뜻입니다. 1이면은 냉매가 꽉 차 있는 거고 0이면은 냉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 아까 하위 영역 했죠? 정상적으로 냉매가 여기만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따로 빠져나가지 않고 냉매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써볼게요. 있는 거 다 숨겨보시고 여기 있는 아이소 곡면을 우리 한 번도 안 써봤죠? 아이소 곡면 한번 우클릭하셔서 삽입 눌러볼게요. 자, 표현은 일단 고정 색상으로 바꾸고요. 파라미터를 온도로 바꿔볼게요. 온도로.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온도로. 그리고 여기를 45도로 딱 입력을 할게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확인 눌러보세요. 자, 지금 이 공기들 중에 45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 위치를 3D로 맵핑해서 보여줍니다. 요거는 40보다 너무 많으니까 좀 온도를 높여볼까요? 70도로. 이렇게 70도가 지금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할까요? 자, 요렇게 U자간으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온도는 70도 이하 구간이에요. 근데 70도가 너무 많죠? 이런 경우에 U자간을 더 많이 만든다거나 U장을 더 많이 흘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온도를 더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럼 70도 구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원하는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속도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펜을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저 위에 도는 펜처럼 펜을 설계를 했어요. 저 펜의 영향이 이 방 안 구석구석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속도 0.1m/s 이하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0.1m/s 이하 구간을 이걸로 찾으면 구석구석 나오겠죠. 그러면은 펜의 설계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펜의 설계를 바꾸든 아마 하나 더 놓던 이런 식으로 설계안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데드존을 찾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설계안의 결과를 찾던 이렇게 3D로 매핑을 해서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되는 지점 혹은 내가 원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면을 막 잘라서 찾으면은 못 찾을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작은 경우는. 요거를 찾으시면 되게 금방 찾으실 수 있으세요. 얘는 근데 보시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볼륨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서페이스로 보여져요. 면으로. 그 면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이소 국면에서 요것도 가능해요. 레벨수 몇부터 몇까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70도에서 80도까지 이렇게 70도보다 이런 구간이 더 생겼죠. 이런 식으로 80도 구간까지 범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범위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페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볼륨으로 꽉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범위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찢어져서 좀 나오죠. 아마 이게 안쪽이 아니라 겉에일 겁니다. 겉에. 내부는 어차피 냉매로 꽉 차 있을 거고. 이렇게 범위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0에서 0.1m/s 이하 구간을 찾아줘라고 하면 저걸 구석이나 뭐 이런 데 찾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세요. 이게 좀 좋아요. 찾기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